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 토론은 이제 뭐 종목보다는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네. 좀 해볼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실 이제 미중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죠. 왜 네, 이게 좀 연관이 좀 되긴 한 것 같아서 일단 그 첫 번째 주제는 해외에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간 견조하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했으니까 이 흐름이 독자적인 흐름인가, 즉 하락에 대한 디커플링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박근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사실 주식 어떤 뭐 특정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온다. 요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장중에 뭐 기관이 거래소에서 뭐 얼마를 사고 있다. 근데 뭐 파생 쪽에서는 뭐 얼마를 선물처럼 팔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일 주가를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측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누구나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정보라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거기서 누구는 롱을 보고 누구는 숏을 본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 오늘 뭐 개인적인 사담으로 단톡방에서 아침에 미국 시장 너무 많이 빠졌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뭐 걱정이 된다는데 제가 오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농담만 진단받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아주 견조한 조정을 주면 추가 상승을 우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락하는 구간에서 뭐 별거 아닌 반등이 나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게 시장의 의외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날 당일은 전혀 중요하지 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내일이 중요한데. 일단 저는 나름대로 거래소 쪽의 기관,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 수급이 뭐 규모를 봤을 때 나름대로 의미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인가도 이것과 비슷한 주제를 다뤘었는데, 굳이 따라갈 이유도 없고, 안 따라갈 이유도 사실 없긴 한데, 저는, 이번 중국, 미국 무역 전쟁을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는 저는 봤을 땐 덜 떨어질 것 같아요. 저 환율만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그리고 오늘 중국 쪽에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 쪽의 증권사 그다음에 운용사들 트레이더들이랑 그 펀드 매니저들 모여서 숏 포지션을 절대 보지 말자. 롱 쪽으로만 보자라고 이제 담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금융시장의 후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제가 요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국, 미국 무역 전쟁 때문에는 저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아요. 환율만 안정이 되면. 그 요즘에 환율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환율과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커플링과 디커플링 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디커플링 되는 게 맞죠. 근데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 빠지는 게 원칙인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장중에 환율이 많이 흔들리는데, 오늘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논하기 전에 굉장히 크게 안 움직였어요.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시초가를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시초가를 아예 그냥 한 3% 훅 빼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시초가가 굉장히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불안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는 날 시초가가 확 낮게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리면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사실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를 예측을 할 수는 없고, 약간의 추세적인 걸 봤을 때 중국, 미국 무역 협상 문제는 너무 이제 해묵은 얘기고, 사실 이게 불확실성 해소라는 것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협상의 여지도 일본 어떤 G20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환율만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 의외의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흐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도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저는 이제 동의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랐는 거에 대한 의미는 부여하지 말자. 사실 이건 몰라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자주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주식을 다 팔고 주식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오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차피 오늘이 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내가 주식을 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주식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흐름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시장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오늘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미국 시장 오를 때는 제대로 많이 안 놀랐는데 미국 시장 떨어질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먼저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이미 급락을 특히 이제 지난주 만기일 때 한번 세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후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리 선반영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은 이제 뉴욕 증시 대비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흐름은 단순히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흐름에서 독립적인 흐름이 연속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구간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더 버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특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수를 아주 강하게 끄집어 내렸던 이제 주체라고 볼 수 있죠. 금융 투자가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좀 받아놨기 때문에 뭐 요 부분 관련 부분 때문에 조금 저는 반등이 나온 것 금융 같고요. 투자가 산 건 좀 솔직히 불안해.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 워낙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 관련 부분 그러니까 워낙 많이 팔았던 부분은 일단은 이제 매수했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게 오늘 흐름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왜냐하면 지수를 끌어내렸던 원인이 뭐 해소된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악재가 팡 터지고 나면 이게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로 팍 뛰어 오를 수도 있지만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악재의 그러니까 이 시기 말하면 이 충격도가 생각보다 좀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소화하는 기간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악재를 소화할 수 있는 기간. 그렇다면 오늘이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연속성을 좀 지켜보자라는 쪽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등 너무 의미 가지지 말고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고 나서 매매를 하자. 그러니까 매매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라는 게 저는 제 의견입니다. 조금 약간 두리뭉실한 것 같은데 정확히 딱 반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뭔가 결론을 원하시고 우리 얘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 의견이니까 뭐든지 딱 정확히 반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내일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주말을 좀 재밌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수목금,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종가가 오를까 떨어질까를 만약에 뭐 그냥 소위 얘기해서 베팅한다라고 하면 49대 51이라도 조금은 치우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저는 근데 매도 쪽입니다. 매도 쪽으로. 저는 이제 오히려 만약에 풋옵션을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반등에 좀 매도를 약간 걸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뭔가를 해소할 만한 이슈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 이슈가 안 나와도 저는 이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전 주식시장에서 그거 가장 크게 반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주 정도부터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저는 약간 금요일 기준, 근데 이번 주 금요일 기준이라면 저는 더 좀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050 정도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모르겠고 내일 기준으로 내일 오르면 저는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내일 기준으로.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죠. 일단 이제 미중무역 분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중무역 분쟁 실물 경기와 이제 주식 시장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이 미중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같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많이 꺾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물 경기는 사실 뭐 펀더멘탈이고 뭐 주식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센티멘탈이죠. 미국, 중국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환율과도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도 빠지니까 그죠? 제가 어제 그 밤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국의 GDP 대비해서 수출이 사실 20%가 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의외죠. 그런데 그 20% 정확히는 작년 기준으로 18%인데 그 18% 내에서 대미 무역 비중이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GDP 100% 기준으로 4~5% 정도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따 뭐 문 전문가님이 워낙에 이게 글로벌화 어떤 지표들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주시겠지만
저는 주식 시장은 사실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까지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약간 표현을 좀 간단하게 하면 너무 사골이에요. 지금 사골. 너무 많이 우려 먹었어, 지금. 너무 많이 우려 먹었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지금 세게 나왔어요, 또. 중국에서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실물 경기로만 봤을 때는 뭐 0. 몇 % 내지는 뭐 요 정도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게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의 펀더멘탈에 훼손을 시킬 정도까지는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핑계거리가 있어서 시장이 어차피 조금 약간 떨어질 만한 장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미국 무역 전쟁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뭐 과하게 반응한 거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전 실물 경기든 실물 경기의 변화가 주식 시장에 굉장한 큰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식상해. 그래서 저는 누구나 주식 시장은 제 경험상 누구나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작년에도 저점 잡았다 한 5번 나왔어. 근데 더 떨어졌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한테 뭐 안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거 없을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더 뭐 지수를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막 끌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저도 이제 이쪽은 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의 영향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덜 미칠 거라 봅니다. 그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많이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이 박근호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2018년 이 무역 분쟁이 처음에 발발됐을 때 그때 이미 글로벌 경기는 약간 단기 고점 찍고 이제 흔히 말하면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추가적으로 흔히 말하는 양념이 딱 첨가가 되니까 조금 더 강하게 밀린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원래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사이클이었어요. 금리 인상 사이클인 거죠. 즉 무역 분쟁이라는 이제 경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그냥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온 건데 원래는 다르죠. 일단은 연준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배제해도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근에 표를 한번 보면 이게 오늘 발표됐던 OECD 경기 선행지표거든요. 한번 보면 물론 이제 선진국 지수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은 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는 보이고 있는데 저기 표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선진국 지표들은 조금씩은 하락은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의 속도는 둔화됐고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신흥국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저 5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뭐 인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그 중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이쪽을 말하는 건데 이쪽 관련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조금 하락 속도를 완만하게 하고 있다는 점. 즉 경기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이게 관세 부과가 오래 가면 예를 들어 이게 막 6개월, 7개월 또 가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한 표를 보면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이제 GDP 증가율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 이 보시면 실제로 지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를 부과를 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는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많았거든요. 근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중국의 GDP는 좀 꺾였지만 근데 꺾이는 속도도 좀 완만하게 꺾였어요. 근데 오히려 미국의 GDP는 오히려 더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가 되는다라는 거로 막연하게 그냥 미국 경기도 나빠질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이건 관세가 10%일 때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 기간 동안
달러가 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오니까 관세 부과와 관련된 부분이 상세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던 건데 중요한 건 이게 25%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단기간에 뭔가 문제가 진행된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닌 거고 최소한 6개월, 7개월 정도 더 이어져야지 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경기에 너무 지나치게 연관을 시키지 말자. 이건 아직은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한 아까도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6개월 뒤에 정도 보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센티멘탈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네. 사실 1년 동안 무역전쟁이 협상된다 하면서 시장 조금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렇죠. 또 협상한다,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온다 하다가 또 떨어지고 사실 그 1년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협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치고 박는 거지.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끝장 보고 근데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농담이었고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굉장히 단기간에 좀 이걸 좀 뭔가 좀 끝냈으면 좋겠어. 얼마 떨어지든 상관없어. 그렇죠. 굉장히 좀 단기간에 좀 끝냈으면 좋겠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사실 하락보다도 이게 좀 이 시간적인 부분을 그렇죠.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게 싫어하는 거죠. 제가 이제 표 갖고 나온 거 어제 보였던 부분 또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 작년에 미국 중국 무역 전쟁 한참 활발하게 나왔을 때 이제 미국 수출 증가율 추이인데 수출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죠. 미국은 원래 이제 그 소비의 국가긴 그렇죠.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내수 한번 보면 내수도 작년에 이제 그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세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수입이죠, 수입 증가율 추이가 최근에 반등을 줬는데 수입 증가율이 반등을 준다라는 것은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무역 수지 악화로 연결된다라고 이제 텍스트로 써 있는데 그냥 정말 원론적인 바보 같은 질문 제가 한번 문정원한테 드려볼게요. 네.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의 승자가 과연 있나? 승자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교역에서 무역에서 승자가 있을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아주 긴 장기적으로 본다면 양쪽이 다 망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승자가 없는 싸움인데 근데 이제 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하면 제 개인적인 승자는 이건 답은 나와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못 이기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육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출 증가 이 부분인데요. 그것보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쉽게 말하면 4차 산업 내에서 성장을 하기 위한 핵심의 키를 쥐고 있는 게 미국 쪽이거든요. 미국 쪽에서 어쨌든 조금 지원을 해줘야지 기술 관련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의 지금 이 대립각을 세워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려고 안 해요. 지금 보시면 폭스콘도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부분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결국에는 100기를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대륙에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런 무역 전쟁은 사실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묵은 것이라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무역 전쟁이 금융 전쟁까지 번지는 거 그거는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얘기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는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너무 안 돼서 게임이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저는 그쪽은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제 채권 파는 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거의 자살행위라고 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요. 네, 그럼 오늘 두 가지 토론을 좀 해봤는데 사실 어떻게 엄밀히 보면 답이 딱 이거다라고 이제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문 전문가님은 이제 조금 종합을 해 결론을 내리면 이번 주는 조금 약간 하방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좀 상황이다. 조심해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그냥 현금 비중 좀 늘리는 게 낫겠다.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의 주가 흐름이 금요일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내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